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죠. 제2강 청동기 시대와 철기 시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를 비교하면서 보았다면 오늘도 청동기 시대와 철기 시대를 비교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청동기 시대와 철기 시대도 단독 문제로 출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청동기 시대와 철기 시대 중에서는 청동기 시대의 특징에 대한 설명이 혹은 출제가 더 많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청동기 시대와 철기 시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먼저 보시면 우리가 청동기 시대와 철기 시대, 그래서 청동기 그리고 철기 시대로 이렇게 구분을 갖다가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청동기 시대는 언제부터 나타났느냐? 기원전 BC 일반적으로 2000년경부터 청동기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철기 시대는 언제부터 실시되었느냐? 철기가 우리나라에 일반적으로 보급된 시기는 기원전 BC 5세기경부터 일반적으로 철기가 보급되고, 본격적으로 철기가 사용된 시기는 기원전 BC 2세기, 이렇게 보여집니다. 청동기 시대가 접어들면서 가장 크다란 특징이 뭐냐? 가장 크다란 특징은, 이 청동기 철기 시대에 접어들면서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여기에 초점을 두셔야 됩니다. 계급이 등장하였다는 것이 가장 크다란 특징입니다. 앞선 구석기 시대나 신석기 시대는 평등사회라 부르는 반면에 청동기 시대에 접어들게 되면 드디어 계급사회로 나아가게 되는데, 왜 계급이 등장하게 되었느냐?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봅니다. 첫 번째, 농업 생산력이 증가를 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잉여 생산물이 등장하겠죠. 그에 따른 또한 사유재산이 등장하게 되고, 그를 바탕으로 바로 빈부 격차가 발생을 하더란 겁니다. 아울러서 계급이 등장하게 된 또 다른 이유는 뭐냐? 바로 무기의 발달이 되겠죠. 청동기를 무기로 사용하게 되면서, 즉 무기의 발달이 되겠습니다. 무기의 발달에 따라서 정복전쟁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정복자와 피지배자, 지배자와 피지배자라는 이러한 형성관계가 형성되면서 계급이 등장을 하였다는 특징이겠죠. 그래서 이와 관련한 시험으로는 뭐가 있느냐? 바로 이 계급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유물이 뭐가 있느냐? 그건 바로 무덤을 갖다 우리가 많이 봅니다. 무덤, 고분이 되겠죠. 무덤인데, 청동기 시대 때 대표적인 고인돌을 갖다가 보면 이를 잘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고인돌이 유물이 나오면 계급과 관련성이 있겠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고인돌과 함께 청동기 시대 대표적인 무덤으로는 돌널 무덤이라든지 그리고 돌무지 무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그 무덤 양식인데, 특히 고인돌 같은 경우가 왜 계급 사회를 갖다가 나타내냐면, 자, 이 보시면 여기에 있는 제일 첫 번째 그림에 있는 이게 바로 고인돌이 되겠죠. 위에 있는 이 상판 부분이 무게가 상당히 나갑니다. 그죠? 크게는 한 80톤까지 나가는 그러한 무게를 자랑하는 게 있는데, 이러한 무게를 갖다가 움직이고 이러한 무덤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동력이 필요할 것이고, 그러한 노동력을 위해서는 상당한 계급자가 아니면 이러한 무덤을 건설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계급이 등장했음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유물로 보여집니다. 아울러서 아까 전에 청동기 시대 때 대표적인 유물이 또 뭐가 있냐, 무덤이 뭐가 있냐 할 때 돌널 무덤이 있었는데, 지금 아래쪽에 보이는 이 무덤이 돌널 무덤입니다. 널을 갖다가, 널빤집 같은 널을 돌로 해서 이렇게 이어서 만든 무덤이다 해서 돌널 무덤, 이 대표적인 역시 청동기 시대 무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계급의 등장과 관련해서 살펴봤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시대를 비교하면서 청동기 시대와 철기 시대를 비교하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우리가 시대를 구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다? 바로 어떤 도구를 사용하였는가에 따라서 시대를 구분한다고 했죠. 먼저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도구는 당연히 청동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청동기로 주로 무엇을 만들었느냐? 주로 무기나 장신구, 지배층들이 사용하는 무기나 장신구를 갖다가 사용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무기로는 비파형 동검이란 것이 있고, 또 대표적으로는 거친 무늬 거울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친 무늬 거울, 청동 거울로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죠. 주로 무기와 장신구 등으로 사용을 했더라. 이에 비해서 또 다른 도구로는 농기구는 여전히 뭘 사용하느냐? 석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를 잘 나타내주는 유물이 바로 반달 돌칼입니다. 반달 돌칼이라는 유물이 있는데, 이거는 농기구에 해당됩니다. 지금 보다시피 비파형 동검은 무기고, 거친 무늬 거울은 장신구고, 대다수가 지배층이 사용을 하는 반면에 농기구는 여전히 석기를 사용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농기구는 여전히 신석기 시대 사용하던 이 석기를 사용하였느냐? 청동기는 일단 첫 번째,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구리, 주석, 아연의 합금인 청동은 구하기가 어려워 일단은 농기구로 사용하기 어렵고, 두 번째, 강도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기구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더라. 그래서 반달 돌칼도 여전히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됩니다. 왜? 지금 석기죠. 석기라고 해서 청동기 시대에 사용을 한 석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석기라고 보고 이거는 석기 시대의 혹은 신석기나 구석기 시대의 유물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반달 돌칼 같은 경우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죠? 이렇게 돌이 있고, 여기에 이렇게 지금 보시면 구멍이 나 있는데, 여기 사람이 손을 갖다가 집어넣고 여기 끈을 갖다가 매다는 겁니다. 끈을 매달아 가지고 사용하기 쉽게 이렇게 딱 잡아 가지고 벼 같은 거를 갖다가 이렇게 자르는, 작물을 자르는 이러한 용도로 사용하였던 청동기 시대 유물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반달 돌칼이라 하여 석기 시대라고 이해하시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다음에 또 비파형 동검이 있는데, 이게 비파형 동검입니다. 비파형 동검에 해당되는데, 중국의 악기인 비파라는 악기가 있습니다. 그 모양을 닮았다 하여 주로 사용된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 비파형 동검, 이렇게 사진까지도 꼭 체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도구는 그래서 청동기와 석기를 갖다가 사용하였고, 토기로는 이때 대표적인 토기, 신석기 시대 대표적인 토기가 뭐가 있었죠? 빗살무늬 토기가 있었죠. 그리고 이런 민무늬 토기도 신석기 시대 토기였습니다. 그런데 청동기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 대표적인 토기가 뭐가 있냐면 미송리식 토기와 또한 대표적인 토기가 뭐가 있냐면 민무늬 토기가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토기다, 이렇게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사진 자료가 중요한데, 보시면 지금 아래에 있는 이 토기가 미송리식 토기입니다. 미송리식 토기가 되는데, 지금 보다시피 미송리식 토기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지금 이 부분이 보이시죠? 이 부분 바로 뭐가 있다는 것이 특징이냐면 손잡이가 있다는 것이 이 미송리식 토기의 특징입니다. 위에 있는 이 토기가 민무늬 토기입니다. 민무늬 토기고, 말 그대로 아무 모양이나 무늬가 없다. 대신 아랫부분이 이렇게 평평한 형태를 갖다가 띠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고,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토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석기 시대의 토기와 청동기 시대의 토기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도 역시 구분을 해 두어야 되겠다.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또한 커다란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바로 농경이 본격화되었다는 겁니다. 농경의 본격화. 우리가 신석기 시대를 볼 때는 농경이 시작되어, 이때 농경은 조, 피, 수소와 같은
밭농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특징이라면, 이때는 드디어 농경이 본격화되어 무슨 농사가 시작되었다? 벼농사가 이제 이루어졌다는 것이 가장 크다란 특징입니다. 또한 무덤은 조금 전에도 봤다시피 대표적인 무덤으로는 고인돌, 그리고 돌덜무덤, 이러한 대표적인 무덤이 있죠. 대표적으로 시험에 출제될 때는 이 고인돌이 자주 출제가 되니 꼭 알아보시고, 앞서 봤던 지금 이 고인돌 같은 경우는 탁자형 고인돌이라 부릅니다. 탁자형. 그리고 바둑판식 고인돌인데 시험에 주로 출제가 되면 이 탁자형 고인돌이 나오니까 이 파트도 역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한 주거 형태는 신석기 시대 대표적인 주거가 뭐가 있었죠? 움집이 있었죠. 역시 청동기 시대 때도 대표적인 주거로는 움집이 있습니다. 움집이 있다. 그런데 자, 이건 좀 중요합니다. 신석기 시대 움집은 위에서 집터를 갖다 보면 집터가 둥근 원형입니다. 신석기 시대는 원형에다가 불을 피웠던 화덕의 위치가 어디 있다고 했죠? 저번 시간에 했다시피 가운데, 이렇게 가운데 집을 불을 피운 화덕의 위치가 가운데 있다면 이게 신석기입니다. 이에 비해서 청동기 시대의 움집은 집터가 장방형, 직사각형입니다. 직사각형. 그리고 불을 피운 화덕의 위치가 가장자리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화덕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 게 좋겠다? 가운데 있는 게 좋겠죠. 그런데 왜 지금 보다시피 청동기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 그 화덕의 위치가 가장자리로 이동하게 되었느냐? 가장자리로 이동해도 어느 정도 움집의 기술력이 집 내부의 보온력이 높아져서 이렇게 가장자리로 이동해도 집 안에 내부 실내 온도를 높일 수 있었다는 거죠. 실제로 화덕이 가운데 있으면 생활하기 상당히 불편합니다. 지나다닐 때마다 불이 계속해서 걸리겠죠. 화재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한쪽으로 불이 빠지게 되면 공간을 갖다가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활용성이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가장자리로 가는 게 더 유리합니다. 근데 신석기 시대 때는 가운데 있었던 이유가 집이 외부의 차가운 공기로부터 이렇게 보호하기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시점이었고, 이에 비해서 청동기 시대로 가면 이제 집을 움집이 좀 더 보온력이 뛰어난 형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장자리로 가도 괜찮았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움집의 차이점을, 신석기 시대 움집의 차이점과 그리고 청동기 시대 때의 움집의 특징들을 두 가지를 차이를 보면서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에 비해서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지금 도구, 토기, 경제, 무덤, 주거 형태 이렇게 봤죠. 그러다가 드디어 이 시기가 어느 시기냐? 이 시기 지금 우리가 이렇게 겹친 시기인데, 이 부분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후기 청동기, 그리고 초기 철기 시대, 후기 청동기 시대 혹은 초기 철기 시대 혹은 후기 청동기이면서 초기 철기 시대다, 이렇게 부르는 부분입니다. 철기 시대이면서도 여전히 뭐가 사용된 시기이다? 청동기가 사용된 시기이다. 이렇게 같이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나라에 들어온 청동기는 북방 계통의 청동기이다. 주로 보시면 지도를 갖다가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들어온 청동은 이쪽 시베리아 계통에서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초기에 들어올 때는 중국 계통의 청동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 북쪽의 시베리아 계열의 이러한 청동이 들어왔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철기도 유입되게 되고, 그러면서 또한 중국의 청동의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 시기에 이르게 되면 중국 계통의 청동기 문화와 거기다가 우리나라만의 독자적인 형태의
독자적 형태의 청동기 문화가 형성되어 철기 시대에 접어들면서 우리만의 독자적인 청동기 기술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때문에 철기가 들어섰다고 해서 청동기 사용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철기가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청동기는 계속해서 뭐 어기라든지 이런 것들로 사용이 되고, 또한 특히 중요한 점은 독자적인 형태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를 잘 나타내 주는 게 청동기를 만드는 주물털 그 푸집이 있더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보시면 역시 철기 시대의 대표적인 도구를 갖다가 보시면 여전히 뭘 사용하였다? 청동기를 사용하였다. 그래서 동검 형태가 비파형 동검에서 우리나라만의 독자적인 세형 동검 형태가 등장을 하게 되고, 장신구인 거친 무늬 같은 경우에도 잔무늬 거울 형태가 등장을 하더란 겁니다. 또한 철기도 여전히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겠죠. 철기는 구하기도 쉽고 강도도 상당히 강하죠. 그래서 농기구로도 드디어 철제 농기구로 사용도 가능하고 철제 무기로도 이제 사용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 여전히 철기 시대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청동기 사용이 있고 독자적인 형태의 청동기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세형 동검이나 잔무늬 거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진을 갖다가 한번 살펴보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금 이게 비파형 동검이죠. 이것이 드디어 초기 철기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만의 독자적인 형태의 동검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무슨 동검이 되겠다? 세형 동검이 되겠다. 그래서 세형 동검 형태가 역시 등장을 했더라. 역시 이것도 알아두시고, 다음에 토기를 갖다가 보면, 토기를 비교해서 살펴보면 이때는 민무늬 토기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민무늬 토기가 계속해서 청동기 시대에도 있었고 철기 시대에 있고, 그 외에도 덧띠 토기라든지 그리고 검은 간 토기 이런 것들이 있더라. 근데 사실 철기 시대의 토기를 묻는 문제는 안 나옵니다. 청동기 시대의 토기를 갖다가 보여주고 그를 갖다가 오답을 갖다가 내는 보기로 이런 철기 시대의 토기가 제시가 되지, 철기 시대의 그 토기를 내놓고 다른 시대의 거를 갖다가 오기로 내는 이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경제활동도 좀 더 이제 농경이 발달하더라. 다음에 무덤은 널무덤이 나타나게 되고, 혹여 독무덤이란 것이 있습니다. 독무덤이란 것인데 독 두 개를, 그러니까 우리 장독 할 때 독 알죠? 독을 갖다가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이어 붙여 가지고 만든 무덤이 있습니다. 주로 어린 아이라든지 이런 체구가 작은 사람을 갖다가 사용했던 무덤이 되는데, 이게 좀 애매합니다. 후기 청동기 그리고 철기 시대로 이어진 무덤입니다. 그래서 청동기 시대에도 들어가기도 하고 철기 시대에도 해당되는 그런 무덤이 됩니다. 동무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무덤이 있더라, 알아두시고, 주거는 오늘날의 이제 형태의 일반적인 주거 형태가 되어 지상 가옥화되어 이제 집이 땅에서 위로 점점 올라오게 되고, 거의 이 고대 사회의 주거 형태로 완전히 바뀌었던 시기가 되겠죠. 그래서 보면 사실 철기 시대에서는 이거 정도, 도구 정도를 갖다가 잘 눈여겨보시고 청동기가 사용되었다, 이거 정도를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토기, 경제, 무덤, 주거는 철기만으로는 출제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지겠죠. 그렇다면 철기를 볼 때 조금 유념해서 살펴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때 철기 시대 때 등장했던 대표적인 유물들 중에 화폐가 등장을 합니다. 화폐가 등장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화폐가 어떤 것들이 있냐면 명도전, 오수전, 그리고 발량전, 이런 화폐들이 종종 출토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나라 화폐가 아니라 어느 나라 화폐냐? 중국 화폐입니다. 중국 화폐. 참고로
오수정 같은 경우는 한나라 무제 때 만들어졌던 화폐고, 반량정 같은 경우는 진나라 진시황제 때 만들어진 대표적인 화폐가 되겠죠. 명도전은 그림으로 명도전이 종종 출토가 되는데 이 가운데 도자, 칼도자입니다. 칼 모양을 닮았다. 이미지 자료를 보시면 지금 보다시피 이게 명도전에 해당됩니다. 명도전인데 화폐입니다. 여기에다 이제 고리 같은 거 끼워 가지고 이렇게 들고 다녔던 거죠. 그런데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냐? 중국과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졌구나. 이를 갖다가 유추해 볼 수 있는 유물이 철기시대 때 등장을 하더란 겁니다. 또한 대표적으로 또 출토되는 유물 중에 하나가 바로 창원 다호리 유적지에서 무엇이 발견되었느냐? 붓이 발견됩니다. 무엇이 발견되었다? 붓이 발견되었다. 이거는 위치도 조금 알아둡시다. 창원 다호리 유적지, 여기서 붓이 발견돼. 이거는 뭘 갖다가 알 수가 있다? 한자가 전래되어 한자가 사용되었구나. 이렇게 알아두시고, 화폐가 등장하였다, 붓이 나왔다, 이렇게 하면 이거는 철기시대구나. 철기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될 경우에는 이거 그리고 이게 출제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비해서 청동기는 조금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 본 것 같죠? 그러면 이것을 바탕으로 역시 청동기 시대와 철기 시대의 기출 문제를 갖다가 풀어보도록 합시다. 다시 말하지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갖다가 준비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기출 문제가 되겠다. 그래서 기출 문제를 갖다가 보시면, 자, 지금 1번 이 문제부터 보도록 합시다. 이 문제가 있는데, 자, 이게 선생님이 하면서, 자, 보시면 가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뭐 딱 봐도 이 유물만 보면 바로 무슨 무덤이랍니다. 이게 유물을 보면 비파형 동검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비파형 동검은 무슨 시대라고 했죠?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이구나. 모시는 걸 우리 박물관에서는 금속을 사용하기 시작한 답은 청동기 시대가 되겠죠. 비파형 동검, 그 부지, 민문이 토기 다 청동기 시대를 나타내는 유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기에서 청동기 시대를 갖다가 고르라는 거죠. 자, 봅시다. 보기 동그라미 1번. 동굴이나 막집에서 거주했다. 동굴 막집, 구석기 시대죠. 지배층의 무덤으로 고인돌. 자, 고인돌은 선생님이 청동기라고 했습니다. 청동기 시대가 될 것이고,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었다. 신석기죠. 다음 철제 농기구, 그죠? 철제 나왔습니다. 철제 노는데 당연히 철기 시대가 될 것이고, 대표적인 도구로 주먹도끼와 집게 등을 제작하였다. 이거는 주먹도끼 나왔으니까 구석기 되겠죠. 그럼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보다시피 구석기 시대, 신석기, 청동기, 철기 시대는 단독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는다. 시대를 다 어떻게 해서 비교해서 어느 시대인가를 갖다가 고르는 문제가 거의 일반적이다. 이렇게 보여주시면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도 한번 봅시다. 가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은 똑같습니다. 문제가. 그런데 안에 내용이 틀리죠. 김해 구산동 무게 350톤 초대형 고인돌, 그죠? 고인돌이 나왔습니다. 그죠? 고인돌이 나왔다. 그러면 바로 청동기 시대를 또 묻는 문제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사유재산과 계급이 발생하였다. 역시 청동기 시대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보기를 보면 동그라미 1번, 소를 이용한 깊이가리가 일반화되었다. 참고로 이거를 갖다 뭐라 부르냐? 우리는 우경이라고 부릅니다. 소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 것을 우경이라 부르는데, 참고로 우경이 시작된, 일반적으로 된 거는, 물론 시작된 것은 통일 신라 시대 혹은 신라 시대의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화된 것은 어느 시대가 되냐면 고려가 됩니다. 다음, 동굴이나 강가의 막집에서 살았다. 구석기 시대가 되겠죠. 반달돌칼, 선생님 얘기했죠. 반달돌칼 이렇게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벼를, 작물을 자르는 데 사용되는데 돌칼이라 해서 석기가 아니다. 어느 시대다? 청동기 시대다. 이렇게 꼭
쏘보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반달도 잘 나온다고 했죠. 다음, 실을 뽑기 위해 가락바퀴를 처음 사용하였다. 가락바퀴 신석기 시대네. 그리고 또 주먹도끼 또 나왔습니다. 뗀석기 나왔으면 그게 확실한 거죠. 어느 시대가 됐다? 구석기. 그래서 청동기 시대를 갖다가 고르는 문제니까 답은 3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기출 문제를 갖다 꼭 체크를 해 두시고 대략 20분 정도의 한 단원이 되니까 짧게 이렇게 보시면서 공부를 해 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